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시작이 됐는데 월요일부터 시장이 너무 폭락세로 이제 마감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은 4% 정도 빠지는 날은 이렇게 뭐 오늘 마이너스 3.7%로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개별 종목들은 뭐 7, 8% 또는 10% 넘는 종목들도 이제 눈에 띄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뭐 차이점은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탈은 안 된 상황이죠. 수렴 구간에서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수렴 구간에서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완전히 이제 무너진 800포인트를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그룹주들 매기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부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 그룹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자체가 크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진짜 완전히 뭐 장 출발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팔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1단계 하락, 그 다음에 다시 2단계 하락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3단계 하락 나타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장중 내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하락만 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 관련해가지고 나스닥 지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제 수렴이 된 상태인데, 수렴이 된 상태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면 일단은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탈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800포인트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올린 부분은 아니고 하루 더 수렴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보게 되면 0.8% 하락세거든요. 0.9% 정도 지금 현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1% 정도의 하락세. 그러면 오늘 나스닥 시장도 여기서 일단 깨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있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부분을 이제 매일마다 제가 뭐 똑같은 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코로나 2차 팬데믹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가 또 1차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패닉에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차 팬데믹 때 나타났던 현상은 이제 돈을 시장에 좀 많이 풀었죠. 그리고 제로금리 가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을 부양책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았죠. 막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부양안이 또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에 걸맞는 또다시 그때 1차 때 나왔던 정도의 그 사이즈 또는 그 이상의 사이즈의 자금 수혈이 시장에 이루어져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에는 뭐 이제 코로나 백신 이런 거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게 결국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일단 뭐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좀 나와줘야,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부양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협의가 잘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협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단기 반등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800포인트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800 이탈했을 때 이제 반등 나오고, 또다시 두 번째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완벽하게 이탈이 돼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방에 대한 위험,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0포인트를 깨고 이렇게 강하게 이탈해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뭐 미수 물량, 신용 물량,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 물량,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패닉 현상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저점이 어디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750이 됐든 뭐 700이 됐든 아니면 그 아래로 내려갔다 오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저점을 찍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예측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맞추기도 힘들다. 왜냐면 저점이란 부분은 밸류에이션 딱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빠지면 저점에서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수급 즉 시장 참여자들의 센티멘탈 그러니까 즉 심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저점을 좀 쉽게 예견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꼭 해야 될 거는 아직 매수는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네 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저점이 형성이 되는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또 시장이 당장에 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사실 800포인트까지 가면은 이제는 오히려 조금 더 현금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다시 살려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양안이 갑자기 급격하게 타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또 제가 계속해서 이슈와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매수의 타이밍 자체를 일단은 너무 빨리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뭐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또 혼선을 빚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포스탁이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기재부 금융위 대주주 양도세 부과율 10억 원 현행 유지 이미 합의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다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낚시질 있잖아요. 기레기들의 낚시질. 또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오늘 공학개미들이 얼마나 또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래도 주가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기자가 장난질 쳤다. 제목 가지고 장난질 친다.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이 열받는데 공학개미들 열받는데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휘발유 분명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조회수 올리기 위한 이런 기사들은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레기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도 물음표라도 뒤에 물음표를 왜 안 찍는 지금 물음표라도 달면 합의 이렇게 물음표라도 달면 사람들이 오해는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오해한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도 이 기사 내용을 계속 올리시면서 저한테 계속 꾸준히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마음, 제목만 보고 올린 건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예전에 금융위 측에서 이미 3월 달에 협의 시작 때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 시장이 받는 충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고 여러 차례 걸친 협의 아래 금융위 측에서 대주주권 10억 원 현행 유지 이거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필요했고 당시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여기에 공감하면서 합의를 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금융위 등 경제부처가 경고한 시장 충격 우려에 공감하면서 지난 7월달 기재부 세제 개편안 발표 시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 원 현행 유지를 포함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수군이다 라고 해서 7월달에 이미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홍명기 부총리는 금융위와의 합의 사실을 쏙 뺀 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하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 10억에서 3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지금 된 거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미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고 나오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자기 기사를 제목만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다 꼼꼼히 읽어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되게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 동학개미들을 열받게 만드는 가장 큰 지금 현재 이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기자들은 오히려 이거를 본인들의 돈벌이에 제목 낚시질로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 클릭수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 붙어서 광고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예, 죄송합니다. 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자기까지 폭락하고. 여기서 보면 이 기사도 있는데요. 이미 일단 청와대 답변 시간이 오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이제 그 청원 올린 거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미 2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글 참여 인원이 21만 6천 명.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기재부에서 뭐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와서 답변을 하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든 어쨌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도래를 했고요. 이것도 이거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20만 명 다 돼갑니다. 18만 2천 명.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봤을 때 18만 6천 명이거든요. 이것도 20만 명 돌파할 것 같아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국민들이 기재부 장관 해임을 요청을 했어. 예. 국민들이 요청하는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요청하지만 우리는 해임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원글이 20만 명 돌파를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20만 명 이상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든 아니면 홍남기 본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만 못 두겠어 또는 우리는 홍남기 해임 못 시키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민심 위반입니다. 민심을 위반하는 거고 그러면 해임을 해야죠. 해임을 하던가 아니면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 이제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인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에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뭐하러 만들었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만들어 놓고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3억 원이 가든 10억 원이 가든 이건 이제는 우리 동학개미들한테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겠거든요. 홍남기 장관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게 이제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영순위가 됐을 거다 분명히. 3억 원을 가든 10억 원을 가든 이제는 이 인간 얼굴 보기 싫다라는 아마 의도가 이제 생각이 동학개미들한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맞다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은 좋아요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여러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하나의 메시지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도 이제 없죠. 시장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업로드 시켜드리는 게 결국에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시장 이야기만 계속해서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매수할 거리를 찾을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리스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을 맞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없던 병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 유언장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살아생전 남긴 편지가 감동을 주고 있다.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셔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려라.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냐? 바로 건강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도 말아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다. 당신을 위해서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을 사람도 역시 있을 거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생명을 이제 영원히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챙겨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메시지,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한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당장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이 먼저잖아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항상 꼭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주식은 주식시장이 올라올 때 얼마든지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요. 힘든 구간 좀 참되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각자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지금 HTS를 꺼놓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좀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꼭 하나씩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기분 좋게 시장 반등 나와가지고 좀 웃으면서 업로드를 시켜드릴 수 있기를 저도 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